혹시 요즘 베란다를 자주 보고 계신가요? 특히 이 계절 습도가 높아지면서 갑자기 검은 얼룩처럼 피어나는 곰팡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작년 이맘때 정말 심했거든요. 일단 보이기도 싫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해서 식초도 뿌려보고 베이킹소다도 사용해 봤는데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 발견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과탄산소다라는 물질인데 이거 한번 써보니까 진짜 신기할 정도로 깔끔하게 없어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과탄산소다가 정확히 어떤 재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베란다 곰팡이 때문에 고민 중인 분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심해졌어요. 우리나라 전역의 기후가 점점 습해지고 있고, 또한 주택 구조도 변하면서 베란다라는 공간이 통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특히 아파트 베란다는 한쪽 면이 밀폐되어 있어서 통풍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 숙명 같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도 베란다에는 곰팡이가 피는 일이 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과탄산소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와 베이킹소다는 약산성이고 약알칼리성이라서 곰팡이를 표면적으로만 제거합니다. 하지만 과탄산소다는 산화제로 작용하면서 곰팡이의 뿌리인 토자까지 완전히 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같은 청소용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용하는 원리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탄산소다가 정확히 무엇인가입니다. 과탄산소다는 과산화수소와 소다해가 결합한 형태의 화학물질입니다. 색깔은 흰색 또는 연한 회색의 분말 형태고요. 온수에 만나면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바로 이 산소의 산화작용이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핵심이에요. 일반적인 세제나 식초와는 달리 산화작용을 통해 곰팡이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토자까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곰팡이가 다시 피는 속도가 정말 현저하게 느립니다. 과탄산소다의 사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과탄산소다 2스푼 정도를 준비하고 따뜻한 물 1컵을 준비하세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끓는 물은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기나 분무기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계는 혼합입니다. 따뜻한 물에 과탄산소다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완전히 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 2분 정도 충분히 섞어주세요. 이때 포물포화 시간이 중요한데 과탄산소다가 물에 만나는 순간부터 산화 반응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두지 말고 빨리 사용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분사입니다. 곰팡이가 있는 부분에 골고루 분무해 주세요. 특히 검게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 약간 넓은 범위에도 분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토자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금만 뿌리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을 충분히 분무해 주세요. 네 번째 단계는 대기입니다. 분무한 후에 10분 정도 기다려 주세요. 이 시간에 산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만약 곰팡이가 정말 심한 경우라면 20분까지 기다려봐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닦음입니다.
10분 후에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진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해서 문질러 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힘을 줘서 문지르면 베란다 타일이나 마감재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 정도의 힘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아내주면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2단계에서 곰팡이가 스르르 벗겨져 나갑니다. 6번째 단계는 헹굼입니다.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내 주세요. 화탄산소다 자체는 식초나 베이킹소다에 비해서 화학적 잔여물이 거의 남지 않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타올로 물기를 닦아내주면 완성입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갑 착용입니다. 화탄산소다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꼭 비닐 장갑을 끼고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환기입니다. 작은 공간이라면 창문을 반드시 열어두고 작업하세요. 세 번째는 아이들의 접근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화탄산소다는 화학물질이니까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보관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6세 박미영님은 5년을 식초로만 청소해 오셨대요. 그런데 곰팡이는 3개월만 지나면 또 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청소를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화탄산소다를 한 번 사용한 이후로는 6개월 이상 곰팡이가 안 피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네요. 또 다른 사례로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준호님은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서 써보셨대요. 처음엔 깨끗해지는 것 같았지만 2주 후에는 곰팡이가 또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화탄산소다만 계속 사용 중이라고 하셨어요. 다만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벽지나 특수한 마감재가 붙어 있는 베란다라면 화탄산소다를 사용하기 전에 한 구석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화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마감재를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색깔이 있는 벽지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리석이나 천연석 같은 경우에도 미리 테스트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혹시 금속 부분에 화탄산소다가 묻으면 녹이 슬 수 있으니까 금속 부분은 빨리 닦아내 주세요. 이제 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좀 더 깊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식초를 더 자주 사용하면 안 될까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곰팡이의 표면을 산화시킬 수는 있지만 포자까지는 죽이지 못합니다. 포자라는 것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위한 일종의 씨앗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식초로 닦아도 포자가 남아있으면 곰팡이는 다시 피게 되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으로 곰팡이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는 있지만 산화작용이 없어서 근본적인 제거가 어렵습니다. 반면 화탄산소다는 온수와 만나면서 산화수소를 방출하고 이 산화수소가 곰팡이의 세포막을 직접 파괴합니다. 세포막이 파괴되면 곰팡이는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포자까지도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화탄산소다가 식초와 베이킹소다보다 훨씬 우수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속성입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청소한 후에는 상당히 자주 다시 청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탄산소다로 청소한 후에는 포자가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재발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정말 많이 절약해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환경 친화성입니다. 화탄산소다는 분해되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합니다. 즉,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식초는 산성이어서 대량으로 사용하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고
베이킹소다도 마찬가지로 알칼리성이라서 과다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과탄산소다가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처음엔 과탄산소다가 조금 비싼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나 베이킹소다처럼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한번 구입하면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전 팁과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예방입니다. 과탄산소다로 청소한 후에는 통풍에 신경을 써주세요. 에어컨을 켤 때 베란다를 함께 통풍시키거나 비 오는 날씨에는 창문을 닫아서 습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니까요. 두 번째 팁은 정기 점검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베란다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혹시 곰팡이가 아주 조금씩 시작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초기에 발견해서 과탄산소다로 한번 뿌려주면 정말 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팁은 저장입니다. 과탄산소다는 습기에 약하니까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지만 습도가 낮은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높은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팁은 계절 준비입니다. 봄과 가을 환절기에 미리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가 곰팡이가 피기 가장 좋은 때거든요. 미리 예방하면 나중에 정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구입 방법입니다. 과탄산소다는 약국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데 보통 500g 한 통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죠.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한두 개 정도 미리 사놓으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식초도 베이킹소다도 아닌 과탄산소다가 바로 베란다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는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산화작용으로 포자까지 죽이기 때문에 재발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고 환경 친화적이며 비용도 효율적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빨리 베란다를 체크해 보시고 혹시 곰팡이가 있다면 과탄산소다로 청소해 보시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우리의 집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베란다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공간이니까요. 오늘 배운 이 방법으로 더 이상 곰팡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법을 써보셨다면 댓글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 다루면 좋을 생활 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생활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